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델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분야가 이제 어떤 분야가 되든 논문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하는 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좀 더 지금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개념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전달함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퍼 펑션. 그래서 시스템의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모델을 그 중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응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이퀘이션 한 걸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1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간의 호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잘 익히시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식이 같게 나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예를 들어서 한번 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역변환하면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는 라플라스 변환된 걸 역변환하는 과정에서 1차 라플라스 변환을 분리해서 풀면 이제 제일 쉽게 우리가 그 해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fs가 s 플러스 1과 A S 플러스 2의 B.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이 AB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원래 식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S 플러스 1 S 플러스 2의 1 이렇게 됐는데 자, 2네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그냥은 이게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1차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AB라는 개수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A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없어지고 그럼 여기는 이제 S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S 대신에 자, 얘가 이제 0이 되는 식.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값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되죠. 여기는 2.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B라는 값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A만 남죠. 그럼 A 개수가 얼마냐?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B를 구할 때는 S 플러스 2를 곱하죠. 그래서 S 플러스 2. 여기다 2. 그러면 여기는 사라지지만 여기 S 플러스 2가 남게 되고 여기 없어지고 대신 S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없어지고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개수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자, 개수를 알게 되면 자, 결국 S 플러스 1에 2 빼기 S 플러스 2에 2.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 1대1로 매핑했던 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t고 얘는 2에 마이너스 2t. 그래서 이제 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미분 방정식 푼 게 해를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자, 요 식에서 보듯이 이제 시스템의 특성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느냐?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그 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식은 S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게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선형 결합이 돼서 출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1차 시스템의 풀이를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분모의 식이 0이 되는 이걸 특성 방정식이라고. 자,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실수근을 실수근 2개,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허근. 자,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를 가지는 게 3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금은 실수근 2개를 가지는 경우에 변환을 살펴봤고, 자,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경우 한번 볼게요. 중근을 가지는. 자, 중근을 가진 경우는 다음과 같이 S 플러스 1, S 플러스 2의 제곱에 2. 자, 얘와 같이. 자, 얘를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하느냐? 얘는 S 플러스 1의 A, 그 다음에 S 플러스 2의 제곱에 B. 자, 요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흔히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말고 1차항도 우리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2의 C. 자, 이렇게 3개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2차가 됐을 때는 1차항도 우리가 파생적으로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분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수 A, B, C를 구하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앞에 했던 것처럼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A를 구하면 양변 어떻게 하면 되나요? S 플러스 1, 여기도 S 플러스 1 하고 S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는 S 플러스 2의 제곱을, 자, 여기는 S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얘는 이제 사라지죠. 자, 해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사라지고, 여도 B는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C도 사라지고. 그래서 B라는 개수도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3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얘가 문제가 됩니다. C라는 개수를 하려고 하니까 S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서 하면 B만 살아남지. 자, 그렇다고, 자, 얘를 S 플러스 2를 곱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분모에 S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입하려니까
어떻게 돼? 맞나? 예. C를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S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하고, 자, 그 방법이 S 플러스 2의 제곱을 그대로 곱합니다. 자, 곱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뭐가 남냐면 C에 S 플러스 2라는 게 남죠. 이거는 B만 남고, A는 S 플러스 1, A에 S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C라는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식을 미분을 해줘요. S에 대해서. 그러면 미분하면 얘는 C만 남죠. 얘 미분하면 S 플러스 1의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거기에 개수에 S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시키면 C라는 개수가 여기에 혼자 튀어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곱한 다음에 미분하면 분모 제곱에서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라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구하면 자, S 플러스 1에 A가 2, S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S 플러스 2에 여기 있는 게 여기도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얘는 2에 2 마이너스 t. 제곱은 마이너스 2에 t가 곱해지죠. 제곱. S 제곱분의 1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t. 자, 그래서 t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되는데 여기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있는데 얘하고 곱하면 결국 0으로 수렴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t가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2에 대한 영향으로 얘가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특이하게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분을 해서 개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개의 경우 실수근 두 개, 그다음 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다음 허근을 가지는 경우 마지막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 플러스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 분의 분자가 3. 자, 얘를 분리할 때 S 플러스 A.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완전 제곱 꼴 형태로 바꿔야지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우리가 분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B에 S 플러스 1 얘는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EC 4C가 EC. 자, 얘는 왜 이렇게 바꾸느냐? 자, 여기에 있는 항이 변환을 하면 여기 이제 오메가죠, 얘가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S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는 우리가 sin 2t라고 라플라스 역변환이 되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그리고 ES는 우리가 요 ES가 돼요. 근데 S는 코사인, 여기는 코사인 2t.
요런 역변환 되기 때문에 기본 역변환이 쉽게 하기 위해서 요런 기본 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개수 BC를 찾으면 역변환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분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는 쉽게 양변에 S를 곱하면 되겠죠.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S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0이라면 5분의 3 되죠. 그래서 A는 5분의 3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를 구할 때는 BC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양변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라는 걸 곱하게 되겠죠. 곱하고 0이 되는 숫자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J 맞나요? 그니 맞죠? 네. 이근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자, 양변에 곱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J분의 3 이렇게 되죠. 왼쪽 양. 그리고 여기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를 곱하고 나면 얘는 0이 되죠. 0.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가 없어지고 자, B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J 플러스 1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없죠. 그 다음에 2에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하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같이 둬야 되니까 분모 유리화를 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J 그러면 분모는 5가 되죠. 얘가 5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J. 자,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를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C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지죠. 다시 쓸게요. 2C 플러스 2BJ. 자, 이렇게. 그래서 C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수 파트,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부분이 허수 파트.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0분의 3, B는 5분의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각각 두 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그대로 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환을 하면 사인과 코사인으로 변환이 된다. 결국은 분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각각 개수를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걸 이용해서. 자, 시뮬링크 다 떴나요? 안 뜨는 데 있나, 자리? 다 떴습니까? 자, 얘를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펑션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 뜬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손 들고 따라올 수 있도록. 다 떴나요? 네. 컨티뉴어스에 보면 트랜스퍼 펑션 여기 있죠. 트랜스퍼 펑션. 자, 트랜스퍼 펑션을 여기다가 끌어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 S가 있는데 S는 우리가 시스템 입력, 스텝 입력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전달함수는 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1, 2, 5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보이나요? 여기에 분자를 어떻게 하냐면 3. 분자를 3으로 해주고, 자, 디노미네이터에 있는 부분은 1, 2 띄우고 5 하면 앞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넓혀보면 앞에서 썼는 전달 함수가 나오고, 자, 입력을 한번 볼게요. 소스에 들어가면 쭉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스텝이라고 있죠. 스텝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소스의 스텝. 그러면 십자 모양이 생기면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응답을 보려면 싱크에서 스코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래프 모양이 뜰 거고,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런 있습니다. 이 아이콘 여기 보이시나요? 런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던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성분이 분명히 드러난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버슈트나 하고 사인 성분과 익스포넨셜 성분이 섞여서 응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 안 됩니까? 예. 그래요? 불을 끌까요? 교수님 지금 분모가 S 곱하기 S 제곱 S 플러스 5인데 블랙 할 때 저 밑에는 1, 2, 5만. 그러니까 요거는 입력의 유닛 스텝이니까 얘를 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이제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입력하고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자, 요 응답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2차식인데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라 해서 얘가 어디서 나왔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자, 2차 미분 방정식 X의 2번 미분, 그 다음 2의 X 미분, 그 다음에 5의 X,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식을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나온 식이겠죠. 얘가 맞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F를 MA 해서 얘는 이제 가속도, 얘는 공기의 저항, 맞죠? 미분, 속도에 대한 성분, 얘는 위치, 스프링 상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의 저항에 해당되는 부분, 얘 값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S제곱 플러스 5가 되죠. 그래 되면 과연 저항이 없어지는 게 맞는가 한번 볼게요. 얘를 0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죠? 1, 0, 5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맞죠? 왔다 갔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실험하다가 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미분 방정식에 1차 미분의 텀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얘를 더 키워볼게요. 자, 얘를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한번 얘 수준을까지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1, 5, 5. 그러면 댐핑이 굉장히 좀 커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깔끔해졌죠. S제곱 OS 하면 실수근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근이 궁금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트랩이 이런 걸 잘 해줍니다. 루트 하면 됩니다. 루트에서 1, 5, 5. 그럼 근을 구해줘요. 실수근 두 개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6과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해를 구하는
형태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 응답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 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입력을 스텝 입력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월 팔로잉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런 게 있었죠. 똑바로 가다가 좌로 90도 틀어라 이렇게 명령을 갑자기 줬죠. 그러면 얘가 레퍼런스가 스텝 입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가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수렴하게 되는. 뭐 전자전기 RLC 회로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미분 방정식을 이제 다이나믹스를 가지면 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얘 입력이 스텝 입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터 같은 경우 속도 입력을 줍니다. 그럼 램프 입력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내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1m/s로 가라, 램프 입력을 주면 얘 따라가는 게 잘 못 따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텝 위치 제어를 할 때 이런 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였고, 최종적인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steady state value, 즉 이와 같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얘의 최종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1차식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결국은 얘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니까 S를 곱한다는 건 미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갔을 때 일정한 어떤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S를 곱한 다음에 S 대신에 0. 그럼 S 곱하면 이건 다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값을 가지게. 얘는 이제 정상 상태가 얼마나 되냐? S를 곱하면 S가 서로 사라지죠. 그리고 0 넣으면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널 밸류가 5분의 3, 즉 A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서 응답 특성을 보면 얘는 5분의 3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0.6, 5분의 3으로 가죠.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 특성은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응답, 하나는 정상 상태 응답. 그래서 정상 상태 응답은 우리가 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로 가야 된다. 자, 내가 1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의 값이 되려 그러면 A가 얘가 1이 돼야 돼요. 맞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개인을 곱해야 됩니다. 3분의 5라는 개인이 곱해지면 얘가 1로 가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차를 가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응답은 시스템의 폴에, 그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 일시적인 응답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일시적인 응답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로 우리가 이제 온도 제어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온도를 맞추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면 정상 상태 값을 보내는 거. 어떤 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런 현상들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통신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인 응답이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입력을 없애고 통신에서는 뭘 쓰냐면 소스 대신에 여기에 스텝, 우리가 일시적인 응답을 하지만 사인 웨이브 있죠. 자, 사인을 우리가 입력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 사인을 쓰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인이 나오겠죠. 자, 얘 미분방식식 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알아서 풀어줍니다. 자, 시간을 좀 더 늘려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시간 10초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려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인에 대한 응답이 이것도 잘 안 보이나요? 꺼졌나?
이게 없네. 없는데? 일단은 자, 여기 보면 사인을 주고 얘 크기를 볼게요. 사인은 제가 1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그렇게 줬는데 얘 크기가 진폭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럼 이 시스템 때문에 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를 풀면은 중간에 일시적인 응답에 이렇게 값이 나와요. 이 부분. 근데 통신할 때는 예를 들면 교류 테스트를 할 때 이 일시적인 응답이 중요하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사인이 입력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기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인 응답이 무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할 때는 정상 상태만 갖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페이즈, 거기에 대한 해석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퓨리에 변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얘를 이제 해석을 해서 이 시그마가 일시적인 응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주파수에 해당되는 게 정상 상태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다룰 때는 일시적인 응답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 꺼지나? 됐나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조그마하면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일시적입니다. 사인에 대한. 자, 그런 걸 여러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출력에 대한 1차 미분부터 n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 입력도 마찬가지 n번 미분한 거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선형 시스템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모델링이. 근데 이제 대부분 시스템은 이런 선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미분은 S, n승. 그래서 분모 분자의 분모의 S에 대한 다항식과 분자의 S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S는 우리가 여기서 복소수였습니다. 복소수. 그래서 여기에 S라는 도메인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복소수는 복소수 이렇게 쓰면 이제 쉽지만 얘를 함수를 통과시켜요. 그럼 통과시켜서 어떤 내 복소수 마이너스 1 플러스 2j라는 이 전체의 복소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는 복소수에 어떤 값이 이 매핑이 되면 얘도 복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도 결국은 복소수의 어떤 매핑되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반 평면에 있는 거는 얘는 시그마 값에 따라서 언스테이블한 영역이죠. 근데 스테이블한 영역은 좌반 평면에 있는 게 스테이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소 평면에서 이 함수가 매핑돼서 어떤 값으로 넘어가죠. 이게 결국은 복소 함수론입니다. 그래서 공업사 근데 대학교 때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1학년 2학기 한창 여러분들 군대 가기 전 이걸 배우는데 어려운 걸 배우니까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을 겁니다. 다 배웠는데 공대 나오면 다 배웁니다. 복수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근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걸 잘 해야지 2학년 3학년 때 원래 이런 미분 방정식 해 하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n차가 되면 1차로
n개 이렇게 쪼개지면 풀기가 쉽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S4승 예를 들면 S4승, 3S 3승, 뭐 5S 이렇게 다항식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어떤 게. 자, 그러면 얘를 풀어내는 게 복소수로 형태로 쭉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얘가 풀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고차다항식 같은 경우. 그래서 얘를 쉽게 풀게 하는 방법이 이제 상태방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상태방정식을 소개를 했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미분 EX 미분,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하면 쉽게 되겠지만 얘를 상태를 x1, x를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태 2차 미분이 하면 상태가 두 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x 미분을 상태 두 번째 상태로 둔다고 했습니다. 자, 상태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의 미분 변화 x1의 미분은 여기 마찬가지 미분이죠. x 미분은 x2라 했죠.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내가 정의한 상태의 표현 방법으로 식을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두 번 미분한 거는 여기에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 미분은 x2라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1 x2가 플러스 u.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배열로 표현한 걸 우리가 벡터라고 했습니다. 상태 벡터 x는 x1과 x2, 자, 이렇게 배열, 수의 배열로 나타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파이썬을 쓰시면 이렇게 수의 어레이 배열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벡터입니다. 자, 벡터의 미분 방정식 x의 미분을 보니까 얘 미분한 거는 각각의 미분이 되죠. 벡터 미분은. 그래서 x1의 미분과 x2의 미분은 원래 x1과 x2의 식을 가지고 채워봅니다. x1의 미분은 x2, 0, 1, x2 되죠.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그래서 자, 여기에 얘를 이제 A 매트릭스라고, 얘를 벡터 X라고 있죠. 그 다음에 얘를 B 매트릭스 U.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 방정식은 자, 이와 같이 벡터와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장점이 뭐냐면 n차 미분 방정식이 되면 100차 미분 방정식을 하더라도 얘가 상태 개수가 100개로 늘어나고 미분은 1차 미분 방정식만 나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앞에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줬지만 컴퓨터가 하는 거는 1차 미분 방정식밖에 못 풉니다. 단지 벡터로 얘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미분이란 거는 시간의 변화에 x의 k 빼기 xk, 이게 미분이죠. 이게 오일러 1차 어프로키메이션입니다. 퍼스트 오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미분을 쪼개면 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하고 이제 거의 흡사하게 되는데 2차, 3차 넘어가면 이 식을 하면 오차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1차까지는 어느 정도 쓸만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k번째 얘를 식을 쓰면 자, xk 플러스 1는 xk 플러스 델타 t의 ax 플러스 bu. 자, 이렇게 식을 풀면 k번째 x 값이 있을 때 리커시브하게 그 다음 값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점에서 x에 대한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for 루프 문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를 컴퓨터 손쉽게 우리가 풀 수 있고, 마찬가지 얘도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미분은 s 곱한다 했죠? s 곱하기 x. 근데 이때 x는 앞에 x가 다릅니다. 뭐냐면 자, 얘가 s 곱하기 xs가 되는데 이때는 x1, s5, xnx 벡터입니다. 라플라스 각각 했는 거에 벡터로 표현한 게 xx가 돼요. 그럼 벡터 매트릭스로 이제 그대로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s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si-a x bu 그래서 넘기면 si-a의 인버스 bu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풀면은 y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전달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갖고 우리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식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과연 전달함수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에 지금 상태방정식하고 기존의 전달함수하고 관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A를 한번 해볼게요. A는 앞에서 뭐였냐면 0, 1, 그 다음에는 세미콜론 찍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러면 A 매트릭스 됐죠. 그 다음 B 매트릭스는 0, 1. 그리고 칼럼 형태는 트랜스포즈. 다운표하면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럼 0, 1. 그냥 B 해볼까요? 얘는 옆으로 로 형태죠. 그래서 트랜스포즈에서 벡터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C 매트릭스는 출력이 우리가 X가 출력이니까 C는 1, 0. 자, 1, 0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출력을 우리가 x1, x2 둘 중에 1, 0, 1 곱하면 x1이 나오죠. x1이 출력일 때는 1, 0, x2가 출력일 때는 0, 1 해주면 되죠. 그래서 출력을 D로. 자, D는 우리가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D는 없습니다. 그래서 D는 0입니다. D는 0이고. 그래서 여기에 식을 보면 전달함수를 구할 때 이와 같이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릭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심스. 여러분 심볼릭이 툴이 안 깔려 있으면 심스 명령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는 깔아서 쓰시면 되고 S를 심볼릭으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심볼릭 하려면 여기는 깔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C 매트릭스 곱하기 그 다음에 심볼릭 S 곱하기 2차죠. 아이덴티티 I 빼기 A의 인버스죠. 인버스 곱하기 B. 자, 이렇게 해보면 전달함수가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S제곱 2에 대한 전달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방정식도 전달함수로 표현한 또 다른 표현 방법이구나. 자, 대신 컴퓨터가 쉽게 풀 수 있는 1차 미방식 N개 형태로 벡터로 표현된 거다. 그게 상태방정식. 자, 그래서 응답 특성에 앞에 있는 시뮬링크를 그대로 또 다시 보면 자, 얘를 앞에서 이 경우였죠. 2. 자, 지금은 2, 3입니다. 2, 3. 자, S의 2, 3. 의 경우하고 똑같이 상태방정식 시스템에 컨티뉴어스 들어가면
여기 뭐 데스크립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끌어오면,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자, A가 나옵니다. A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A를 정의한 건 여기 그대로 먹힙니다. A라 하면 됩니다. 여기 있죠? 얘가 먹히고, B도 마찬가지. 그대로 먹힙니다. 그 다음에 C. D는 없으니까 우리가 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대로 먹힙니다. 그래서, 자, 입력은 사인이 아니고 이제 스텝 입력을 주면 되겠죠. 소스. 예. 스텝.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보면, 자, 원래 식과 자, 응답이 같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3이 없네. 분자 3이.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C가 3배 되겠죠.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곱하기 3. 이게 1이 되네. 맞나? 0이 S. 아, 맞네. 3을 곱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응답하고 우리가 똑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시스템 모델이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역학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으면 변환해서 전달함수를 구해서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쓰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이 A 매트릭스 안에 이 시스템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아이젠밸류를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아이젠밸류가 시스템의 이 특성 방정식과 같습니다. 지금 이따가 왜 같은지는 쉬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